전산학의 1급 105회 이론 시험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추가로 출자하다. 자본의 증가죠? 변제, 갚아준다. 이거 다 거래인데 주문하다. 예, 주문하다는 거래가 아니죠. 예, 주문, 계약, 의뢰, 사원의 채용, 그죠? 이런 것들도 기타 등등 거래가 아닙니다. 화재, 화재는 거래죠. 화재, 도난, 감가, 대손 이런 것들은 다 회계상의 거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이건 뭐죠? 자, 요거는 요 세 개, 자, 요 세 가지 회계의 공준이죠. 회계의 공준. 자, 기업은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한다. 그죠? 예, 계속기업의 가정이죠. 예. 청산이나 중대하게 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한다. 어떤 계속기업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기업 실체의 가정은 이거죠. 기업 실체의 가정은 회사가 있고 여기 사장이 있다. 이 둘이는 별개의 관계야. 얘하고 상관없어. 별개의 관계야. 이 기업 실체의 가정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재고자산으로 분류. 재고자산은 뭐죠? 판매죠. 예, 판매를 보면 됩니다. 판매. 어, 업무용으로 구입한, 이거는 유형자산이죠. 비품, 업무용. 2번 임대용, 보유 중인, 예, 역시 이건 유형자산입니다. 뭐 건물, 유형자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뭐 이거는 뭐죠? 단기 매매 정권이라면 되겠죠. 예, 재고자산 아니죠. 이건 당좌자산이 가깝겠네요. 그죠? 예. 판매 목적 제조 중이죠. 이건 재고자산이 되는 겁니다. 판매. 4번 문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어,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예, 뭐 맞고요. 취득에 관련된 운송비, 설치비는 가산한다. 맞죠? 예, 운송비, 설치비, 그죠? 예, 뭐 조립비, 사용전 수리비, 시운전비 전부 다 취득원가 포함하세요. 사용 중인 건물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철거한다. 기존 건물의 장부가는 취득원가 포함 아니죠. 예. 예를 들어서 이래 되죠. 대변의 건물하고 철거되면 이래 되죠. 철거되면. 하고 뭐 처분 손실로 잡아야죠. 만약에 잔존가액이 남아있으면 철거하면 처분 손실로 잡는 거죠. 시도원가 포함 아닙니다.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거 우리 등기하는 자산이죠. 예, 등기 자산들. 그죠? 예, 토지 건물, 차량 광고 이런 것들이 있죠. 국공채를 매입을 하죠. 자, 매입을 할 때려 되죠. 자, 매입을 합니다. 예, 하는데 12,000원에 매입을 한 거야. 12,000원에 예, 그 차이가 발생하죠. 요 2,000원. 이건 뭐냐? 차량 광고. 혹은 예,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죠. 이런 거 등기 등록되는 자산들 취득을 했을 때 국공채를 매입을 합니다. 자, 매입을 했을 때 국공채니까 자,
매입을 하는데 요 있죠. 여기는 없네요. 예. 요거는 그 차익을 매입을 했을 때 그 차익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가산한다. 됐죠? 12,000원에 취득을 했다. 근데 이 가치는 10,000원이다. 2,000원 차이 나는 거 예,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유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원래 상각은 사용이 가능한 때부터입니다. 예, 중요한 말이죠. 20년까지 가능하다. 달렸습니다.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제외돼 있죠. 예, 특허권 같은 경우 50년이죠. 예, 그런 것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입니다. 20년은 초과할 수 없다.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정해법으로 하고요. 예, 그 표시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는 간접법. 그러나 사실은 직접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다. 모두 허용하지만 대부분이 간접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주요부, 장부에는 크게 주요부와 보조부로 나눕니다. 주요부는 분계점과 총계점 원자. 뭐 나머지 기타 등등 보조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6번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 해당하는 것은 자, 자본 있죠? 자본금이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단가. 예. 이걸 우리는 자본금이랍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본잉여금은 주식을 발행해서 초과해서 주식을 발행했는데 남는 돈. 그죠? 우리가 자본 뭘 말한다 했죠? 주식을 의미한다. 주식 때문에 발생하는 계정 항목들입니다. 얘들은 반대들이죠. 반대들은 자본 조정. 얘들도 있다. 기타 포괄은 요거 하나 기억합니다. 매도 가능 잔금 평가 손실과 이익.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나누고요.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꼭 기억을 합니다. 기타 포괄에 해당하는 것은 나왔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예. 이거 전부 다 그거네. 자본조정이네. 8번 문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공식 있죠. 이거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순매출액이 나와 있네. 47만 5천 원. 여기죠. 47만 5천 원. 그러면 매출원가만 알면은 매출 총액은 안 해. 기초상품 10만 원이고요. 매입 할인 총 매입액 나와 있습니다. 총 매입액 20만 원. 매입 할인 5천 원. 그 다음에 매입 한출 5천 원. 기말이 11만 원. 자, 그러면 순매입액 구할 수 있죠. 19만 원이네. 순매입액 19만 원. 자, 그러면 매출원가가 나왔죠? 18만 원. 얘를 여기에 넣죠. 29만 5천 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공식만 있으면 되죠. 9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공비 계산하면 가공비,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것이죠. 자, 직접 재료비 이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예, 가공비, 노무비 160, 예, 변동 제조원재비가 뭐죠? 이 제조원재비.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조간접비에 변동 제조간접비와 고정
제조간접비로 나누어집니다. 여기 더한 것이 제조간접비고, 그죠? 그래서 가공비는 얘 둘이가 가공비가 해당되는 거죠. 제조간접비를 알아야 되죠? 근데 변동 제조간접비가 60만 원이랍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를 구해야 됩니다. 자, 변동 제조간접비는 이거죠. 총 제조간접비 이거 두 개 더인 건 모르죠. 이걸 x를 잡고, 예, x를 잡고, x를 잡고, 저 x의 30%가 요거다. 이런 뜻이죠. x의 30%가 60만 원이다. 자, 그러면 x는 200만 원 됩니다. x 여기 2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얼마? 360. 요것도 구할 수 있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 140. 의미는 없지만 예,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 나누기 0.3 하면 200 나오죠? 그다음 10번 원가 행태. 원가 행태 나누는 게 고정비, 변동비죠. 예,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고정비냐 변동비냐 예, 그거 알아보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고정비냐 자, 이거를 고정비냐 변동비냐 구분해야 되는데 이미 답에서 나와 있습니다. 재료비는 변동이죠. 변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요금도 변동이죠. 연료비도 변동입니다. 변화잖아. 그런데 임차료는 항상 그대로죠. 고정비야. 그럼 답만 봐도 이미 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변동비라는 거죠. 단가가 점점점점점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서 단가가 점점점점 줄고 있죠. 변동비는 단가가 일정합니다. 변동. 그 다음에 11번 평균법이죠. 자주 나오는 예죠. 가공비의 환산량입니다. 그 다음에 촉이 투입됐죠. 촉이 투입됐으면 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공비를 계산하는 거니까 무조건 환산이죠. 그리고 평균법, 완성 플러스 기말. 여기서 재료비 거, 가공비 거. 자, 완성 수량 8,000개 플러스 기말 수량 3,000개. 완성도 60%. 여기서 완성 수량 8,000개 플러스 기말 수량 3,000개 곱하기 완성도 60%. 그럼 가공비 구할 때는 이건 반드시 환산입니다. 368, 1,800, 9,800개. 답은 이미 나왔죠. 답은 3번입니다. 왜? 가공비만 구하려 했으니까. 가공비만 구해라. 간단합니다. 바로 환산해버리면 됩니다. 문제는 얘기죠. 환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가공비를 구할 때는 무조건 환산입니다. 그죠? 가공비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대로 계산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재료. 재료는 환산 하나 안 하나를 판단해야 됩니다. 뭘 보고? 재료 투입 시점, 초기의 전량 투입, 초기의 투입 환산 안 하네. 안 하는 겁니다. 계산하면 11,000개. 그러나 이 문제의 답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또 나왔죠. 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개별원가와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종합원가 계산은 동일한 제품을 연속적으로 반복 생산 맞고, 종합원가 계산은 작업별 원가 계산, 이거는 개별입니다. 작업별.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이죠. 작업별은 개별이 되는 겁니다. 3, 4 읽어보면 됩니다. 13번 문제.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자만, 예, 항상 조심해야 되죠. 뭐뭐만, 알죠? 뭐뭐만. 자, 영리 비영리 따지지 않고요. 예, 납세 의무를 집니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됩니다. 독립성, 사업 설비, 예, 과세 대상. 그다음 14번 문제. 면세제도 계속 나오고 있죠. 면세제도. 어, 1번. 건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에 약사가 공급하는 어, 일반 의약품은 면세에 해당한다. 틀린 말이죠. 일반 의약품은 과세죠. 조제 하는 거 있죠. 조제 면세가 됩니다. 토지 임대는 과세입니다. 예. 토지 매매는 매매가 면세죠. 임대는 과세. 일반 틀린 말입니다. 면세 제도는 완전 면세, 불완전 면세입니다. 완전은 영세 제도를 말합니다. 됐죠? 3번. 자, 면세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자, 요것도 틀렸죠? 면세 포기. 면세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 1개월 이내가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어, 포기 신청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정정할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예, 이거 맞는 말이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3번은 1개월 이내가 아니고 예, 적시 신고입니다. 적시. 예, 지체 없이 적시 신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예. 둘 이상 사업장이 총괄납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A사는 100원 납부하고
예를 들어서 B사는 50원 환급이다. 이래버리면 5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총괄 납부제가 되는 거죠. 편하죠. 총괄 납부. 납부를 총괄한다. 신고는 각각이 하고 납부는 총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